네팔 지세대의 민주화 운동으로 중국 공산당 예의주시,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 네팔. 지금 이곳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정부 청사가 무너지고 정치인의 집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네팔 지세대가 외치는 민주화를 향한 절규입니다. 왜 거리로 나섰는가? 네팔의 청년들은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대학에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기회가 아니라 끝없는 부정부패와 불평등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지세대는 거리로 나와 외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불길 속의 민주화를 향한 염원. 9월 9일 카트만두의 거리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정부 청사와 의회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고 정치인들의 집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단 이틀 만에 30명이 목숨을 잃고 1,000명이 넘는 시민이 다쳤습니다. 총리는 결국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군은 거리를 가득 메우고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외침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세대의 외침. 이 청년들은 폭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위가 끝난 뒤 거리에 나와 무너진 건물을 치우고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우리는 파괴자가 아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작이다. 14살 소년 캉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부패는 오래된 문제였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이 어린 목소리조차 네팔의 간절한 소망을 대변했습니다. 민주화 열망과 국제 정세를 보면 그러나 네팔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중국과 인도 두 거대한 나라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네팔을 1대1로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혼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는 외부의 그림자가 아니라 네팔 청년들의 순수한 민주화 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네팔은 과연 외세의 압력을 넘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을까? 희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릅니다. 시민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두렵지만 동시에 희망을 보았다. 한 기업가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법원, 우리의 국회가 불타는 걸 봤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도 봤다. 불길 속에서도 청년들은 국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절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빛이었습니다. 네팔의 민주주의는 지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세대는 말합니다.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원한다. 히말라야의 바람은 그들의 목소리를 멀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작은 불꽃 같았던 그 외침은 이제 거대한 불길이 되어 네팔의 내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미칠 영향.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히 네팔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마주한 중국 공산당은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1대1로 전략에서 중요한 교차점이며 티베트와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친중 정권을 원했고 경제 지원과 차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위가 보여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어떤 외부 지원이나 통제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네팔에서 민주화 요구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된다면 이는 중국 주변국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등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이 청년들에게 민주화 가능성이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불편한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은 아마도 내정 불간섭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공식적으로는 멀찍이 두고 보겠지만 물밑에서는 혼란의 확산을 차단하려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팔의 지세대가 성공적으로 부패를 몰아내고 민주적 체제를 강화한다면 이는 곧 중국 내부 청년들에게도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안정과 통제를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그러나 네팔의 불길은 단지 국경 안에서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는 불씨이자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주화의 연쇄 반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